주제가 일단 교육과 인공지능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눈 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제 학생들의 뭐 학습 능력이나 성적 상승에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정도 얘기를 이제 해본 거죠. 교육이라는 게 사실 내일의 결과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또 성적이나 등수가 아니라 한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아이들도 직접 써야 돼요. 쓸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거의 정답을 바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문제의 정답. 네, 문제의 정답을. 얘네들은 정답을 찾는데 자꾸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정답이 있는 세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애들은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전혀 땀을 흘리지 않았어요. 생각의 체급을 올리려면 진짜 땀을 흘리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지름길만 알려준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비슷비슷한 애들만 양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점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교수 임용된 게 2004년이거든요. 첫 해는 굉장히 막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얘들은 왜 이렇게 공부 안 할까 이제 이런 애들이 보이고 해가지고 제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계시던 이제 나이 많은 교수님께서 아유 다 그러다 소용없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어차피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해.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야? 되게 대책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교수 생활한 지 20년 차가 지났는데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인 것 같아요. 될 애가 된다는 뜻은 그러니까 동기가 있는 아이들. 이걸 내가 공부해야겠다. 이걸 내가 알고 싶다. 이런 애들은 그 사실 수업을 어떻게 해도 다 알아내요. 근데 이제 관심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를 봐도 그렇고 진짜 내가 공부를 언제 그 지식을 깨달았냐면은 집에 가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풀다가 깨닫게 돼요. 네. 제가 읽고 제가 생각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얻어지는 지식의 양을 좀 과대평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지식은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반복하여 훈련하면서 알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대개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동기부여예요. 인공지능은 그런 역할을 크게 하는 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진 않고 오히려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은 검색 엔진이 교육에 도움이 될까? 우리 도움 될까? 도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교육은 아니에요.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교육의 어떤 보조 자료일 뿐이고 우리가 당분간 인공지능을 많이 쓸 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교육의 본질과는 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육과 인공지능이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교육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김상욱 교수님 항상 옆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정작 집에 들어가서 자녀분들의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키셨을까? 맞아요. 그거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꼭. 저희 어려운 얘기잖아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 특히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뚜렷한 철학이 있다기보다는 교육의 목표가 만약에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을 보면 이제 인간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포유류는 다 예의 없이 교육을 하는데 침팬지도 하고 뭐 무슨 새도 다 교육을 하거든요. 동물들이 교육을 하는 목표는 다 똑같아요. 독립. 자기 자식이 혼자의 힘으로 먹이를 찾고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것과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 아이가 저의 심리적, 경제적인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독립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지하철을 빨리 탈 수 있는지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가급적 혼자 올 수 있는지 집에서 혼자 그러니까 혼자 뭐 할 수 있는 거를 물론 이렇게 쉽진 않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를 바로 독립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회 환경이긴 하지만 이 모든 교육의 목표는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서는 것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어요. 김태형 교수님은 아직 어리죠. 네네. 또 앞으로 어떤 또 원칙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실 건지 궁금해요. 제가 전공이 심리학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끝까지 대답해 줘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이 안아주시는 걸로 입을 많이 막았던 것 같은데. 답 안 하고 안아주기.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한테 이 칭찬하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칭찬은 진짜 고래도 춤추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많이 성장시키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칭찬을 한다 쳐.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인공지능한테 칭찬받는다고 해서 또 뭐 그게 그렇게 딱히 기분이 좋을까? 삐리삐리. 되게 잘하는구나. 넌 점점 성적이 오르고 있구나. 삐리삐리. 그런 부분들은 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칭찬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사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거든요. 그런 식으로 칭찬하면 버릇만 나빠집니다. 아, 진짜 칭찬이 아니라는 칭찬은 거죠? 고래 버르장머리를 벌어놓는다. 우리 인간은요, 칭찬을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접촉으로도 받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뭔가를 잘했을 때마다 칭찬하잖아요. 그럼 식상해해요. 예를 들어서 의도하지 않은 행동도 칭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가 혹은 선생님이 시킨 일을 아이가 잘할 수 있죠. 그러면 보통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거는 강화학습입니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 다시. 강화학습이요. 아까 뭐가 강화학습이고? 그러니까 시킨 거를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거. 네. 보통 그러지 않아요, 네, 근데? 근데 그것만 하면은 네. 아이들이 칭찬받기 위한 행동만 해요. 눈치를 잘 보게 된다는 거. 오, 그렇겠구나. 네, 엄마가 요거 좋아하지 않을까? 맞아. 선생님이 이거 되게 좋아하던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진짜 칭찬을 잘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한 일 있잖아요. 청소를 하거나. 맞아요. 갑자기 청소를 했다거나 혹은 길거리 가다가 어르신이 조금 힘들어하시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도와줬어요. 그럴 때 폭풍 칭찬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이거 내가 되게 잘한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행동을 다음에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고요. 내가 한 행동인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칭찬은 아주 미묘하게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좀 부정적입니다. 요거를 인공지능한테 잘 학습을 시켜서 그거를 그거를. 비난 양파, 칭찬 양파 알죠? 양파도 칭찬을 해줘야 잘 큰대요. 뭐라고요? 진짜 그거 있잖아. 맨날 사랑해, 사랑해,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은 잘 크고 왜 식물 가지고 실험한 거 있어요. 아니야.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물도 물한테 사랑해, 사랑해 한 거랑 맨날 죽어라, 죽어라 한 거랑 물 입자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사랑해 하는 물 입자 너무 예뻐요. 그거 몰라요? 물 실험? 칭찬하자마자. 그거 대표적인 유사과학인데 참고 문헌이 나온 곳이 이제 물의 결정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쁜 결정이 나온 것만 모아놓고 데이터로 쓰고 미운 결정만 모아놓고 데이터로 쓴 그렇게 겁니다. 사람들이 정이 없다. 양파는 그냥 가수로 넘겨야지. 뭐 양파를 칭찬을 하고. 그거 있다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 양파가 칭찬을 하면 뭐 예쁘게 큰다니까? 뽀얗게? 이런 이과분들이랑은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좀 어렵네요. 저 이제 믿을 분은 우리 노 박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쪽 좀 같은 철학적인 그런 또 느낌이 오는데 우리 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칭찬 양파 문제에 대해서 네네. 네. 자, 예. 양파에게 칭찬을 해주면 이쁘게 큰대요. 네. 그 저희 품격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나 진짜 초면에 이악 물어본 적도 처음이네. 과학적으로는 아마 뭐 아무 그런 내용이 없겠지만 칭찬을 하는 양파는 더 잘 돌봐주니까 뭐 물도 더 잘 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식의 그런 연결성들을 좀 인사이트들 얻을 수 있는 좋은 예시인 것 같긴 합니다. 통제가 안 된 실험이란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느덧 놀라운 증명 벌써 오늘 20회예요. 와, 이 20회. 정도면 우리 반과학자 된 거예요. 저도 참 좋아했고 많이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하나 깨달은 게 너무 이렇게 맹신을 하는 것도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도 맥을 같이 해도 되지 않나.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큼은 지금 꼭 좀 갖춰졌으면 한다 하는 소양 같은 게 기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과학에 대한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진리를 다룬다거나 그래. 아니면 과학이 어떤 사실을 지지한다거나 근데 사실 과학은 물론 과학의 정의가 뭔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법이에요. 근데 과학은 절대로 자신의 지식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진리를 다루지 않거든요. 아, 그렇게 오해가 있었네요. 과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작 과학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지식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왜 아닌 과학은-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은 왜 옳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과학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를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왜 과학을 맹신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것은 과학이고 어떤 거는 사이비 과학이고 그 경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과학을 믿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조심스러운데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했으나 사실은 전혀 엉뚱한 걸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죠. 엉뚱한? 골상학이라는 거예요. 왜? 네. 프란츠 요제프 갈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두개골의 모양과 크기가 우리 뇌의 기능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능을 표시해 놨어요. 저 그림 하나하나가 저 영역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징그럽다. 뭐 이렇게까지 그려놔? 저기가 넓으면 뭐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고 좁으면 덜 발휘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아마 겹쳐진 부분도 그리고 있고. 전혀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랑 맞물리면서 아주 묘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제를 정당화하는데 골상학이 쓰이는 거예요. 노예제. 네,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두개골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온순하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키면 말 잘 듣는 애들이야.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노예를 하는 게 맞아. 자기네 노예시키기 위해서 정당화시키는구나.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가 한번 돌고 나면 이게 없어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거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개인적인 경험을 마치 이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노예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을 하는데 이런 골상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과학은 제대로 우리가 검증을 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학자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상하게 쓰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mRNA 백신 논란도 있었죠. mRNA 백신이 뭐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 백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필수로 맞는 백신인데 1998년에 영국인 의사 앤드류 웨이크필드라는 분이 mRNA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연구가 사실은 조작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 웨이크필드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발표한 그 연구 결과가 조작됐다라는 이 내용이 불신을 심어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웨이크필드 사건 이후에 백신이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오해까지 커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방 접종률이 줄어들어가지고 질병이 다시 유행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적 오류를 우리가 바로잡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조작을 하거나 뭐 아주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면은 과학이 다시 이걸 가져오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학 철학을 이야기할 때 과학 철학이 현재는 주로 이제 과학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과학이 워낙 힘이 세지다 보니 이제 그걸 견제하는 중인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이 철학에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근대 과학이. 그게 바로 이제 계몽주의라는 철학이에요. 계몽주의. 지금은 하도 옛날 얘기라 이제 우리한테는 철진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17세기에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의 생각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오히려 이 자연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걸 자꾸 이용해서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An apple served a trader's faith. Natural laws can guide man's faith.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당시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아이디어였고요. 이걸 믿다 보니 사람들이 미신 다 틀린 거네? 주술 다 소용없는 거고 점성술, 이 뉴턴 역학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별들인데 거기 무슨 점성술이 있지? 마녀사냥 이거 왜 합니까? 하지 맙시다. 저 사람이 진짜 마녀겠어요? 저 화학 실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해 보이는 그런 미신과 주술이 서양에서 없어질 때 그때 등장했던 바로 그 철학이 계몽주의예요. 그 계몽주의를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성을 가진 존재는 다 평등하고 이성이 최대한 발휘될 때 우리 삶이 나아질 거기 때문에 그 이성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근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계몽주의가 사실은 과학에서 온 거예요. 벌써 200년이 됐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과연 우리나라가 계몽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근대 과학이 1950년대쯤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우리는 미신을 믿고 주술을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계몽주의는 서양에서 17세기에 나와서 그 사회를 다 혁명으로 다 뒤엎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그런 사상이고요. 200년 전부터 욕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과학을 너무 이렇게 맹신하니까 나라가 세상이 이 모양이 되지. 우리는 지금 과학 입국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21세기 우리가 과연 계몽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였나? 우리는 과학을 하는 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직 우리 사회는 미신으로 만연해 있고요. 여전히 주술을 믿는 사회예요. 아직 우리는 계몽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과학을 비난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과학적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양파 얘기한 거 사과드릴게요. 반성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근데 저 귀신 본 적 있어요, 솔직히. 끝까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나왔어요. 과학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달리해야 될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처음에 확인했던 가설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설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가설 2025 수능 점수 미리 알 수 있다였습니다. 자, 개돈 씨 가설 다시 확인하니까 어때요? 이 보고 나니까 뭐 증명할 게 없고 그래서 수능 점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미리 알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배려하며 포용하며 살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 인공지능의 목표가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뭐 이거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